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러우전 시리아 그리고 한국 계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국 데일리 메일지가 북한군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한국에서 계엄 베타 테스트가 일어난 것이 아닌가. 계엄군이 성관위를 급습했습니다. 그리고 시리아 내전, 시리아 전쟁, 이것은 인류의 문제다.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데일리 메일에서 어제 이런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 김정은이 이 북한 요군을 이 쿠르스크에 보냈다. 그리고 이 쿠르스크에 있는 북한 요군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자, 이 오른쪽에는 뭐 러시아 병사, 그리고 왼쪽에 있는 두 이 북한군 여성들. 이 사람은 김정은이 보낸 북한 여성 군인이다. 이렇게 이제 데일리 메일에서 올렸습니다. 데일리 메일은 영국의 주요 일간지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사진이 뜨자 북한이 여성 군대도 보냈다. 이렇게 이제 난리가 났죠. 그런데 이 사진의 원본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 이 돈바스 민병대 여군입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돈바스 민병대, 뭐 과거에는 우크라이나 국민이죠. 그리고 왼쪽에 있는 두 여성은 돈바스 지역에서 민병대에 조인해서 싸우고 있는 여군입니다. 이 사진에 이 북한군 여성 얼굴을 삽입하고 뭐 AI를 이용했든지 뽀샵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하고 이런 사진을 데일리 메일에서 올렸습니다. 이 북한에서 여군까지 보냈다. 쿠르스크에 보냈다. 이렇게 이제 떠들었죠. 이 사진이 올라오자 돈바스 민병대 측 그리고 러시아 측에서는 뭐 배꼽을 잡고 뒹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박 자료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데일리 메일은 조금 전에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이 사진은 잘못된 거다. 믿을 만한 소스라고 생각하고 믿고 그 사진을 받아서 공개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2023년에 돈바스 민병대 거기 조인하고 있는 여군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제 사과를 했습니다. 정정을 하고 했죠. 자, 지금 이게 북한군 둘러싸고 지금 서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왜 이런 사진이 나오는가? 물론 누군가 조작은 할 수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대서특필해서 올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북한군이 쿠르스크에 있는 증거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직접 이 러시아군을 상대로 싸우고 있는 뭐 쿠르스크에 있는 군인이든 돈바스에 있는 군인이든 우크라이나 군조차 이 북한군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BBC에 올라온 기사입니다. 뭐 이전에도 소개해드렸는데 여기에 보면은 우크라이나 군의 증언이 있습니다. 쿠르스크에서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 군도 있습니다. 최대 1만 명의 북한군이 러시아 반격에 합류하기 위해서 쿠르스크로 파견됐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자, 우리가 BBC 기자들이 특파원이 접촉한 군인들, 우크라이나 군인들이죠. 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아직 북한군과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 보도에 대해서 물었을 때 바디엠은 저는 이 코리안, 이제 북한군도 코리안이기 때문에 한국어로 번역이 됩니다. 이 북한군에 대해서 아무것도 보거나 듣지 못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든 죽은 사람이든 뭐 시체든 포로든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는 거죠. 뭐 우크라이나군은 북한의 무선 통신을 가로챘다 이런 뭐 음성 파일을 얼마 전에 또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 군인들은 최소한 한 명의 북한 포로를 잡아서 이 가능한 한 뭐 문서를 지참해야 된다 이런 명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북한군 병사를 뭐 성공적으로 포로로 잡으면은 포상도 주고 또 휴가도 준다 이렇게 이제 젤렌스키 정권이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북한군이 있어야 잡죠. 어두운 쿠르스크 숲에서 북한군을 찾는 것은 정말 어려워요. 파블로가 비꼬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그들이 만약 여기 없다면 어떻게 찾아란 말이냐 이렇게 이제 우크라이나군이 비꼬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다시 탄핵 사태로 돌아오겠습니다. 뭐 이 이야기와 뭐 이 탄핵 이것이 뭐 어떻게 연관되는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 북한군 떡밥은 한 두 달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갑자기 국정원이 뻥 터뜨리고 그리고 윤 정권 뭐 국방부 장관 그리고 이제 주요 관계 인사들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들이죠. 국정원 여기서 북한군 떡밥을 크게 떠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일파만파 전 세계로 퍼져나갔죠. 우크라이나 측은 워낙 많은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세계는 우크라이나 발언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어느 정도 공신력이 있는 선진국 중에 하나입니다. 대한민국은 북한 바로 밑에 있습니다. 자, 이 한국이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야, 이거 맞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세계인도 많았다는 겁니다. 특히 한국의 사정, 뭐 우크라이나 사정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외국에서 보면 야, 이 한국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래도 뭐 K-팝 뭐 이런 거 와서 한국은 그래도 선진국인데 뭐 맞는 말이겠지. 그리고 실제 이제 뭐 나토 소속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이 북한군 떡밥의 뭐 소스라고 할까요? 이게 바로 이제 대한민국이 된 거죠. 그런데
그런데 2달이 지났습니다. 북한군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혹시 이건 그냥 제 상상입니다만 이 보도 통제를 하기 위해서 계엄한 것이 아닌가. 여러분도 이제 이 계엄령에 보면은 보도 통제를 하겠다. 자, 어떤 뉴스나 이런 것은 계엄사에서 관리를 하고 이제 언론사에 전달하겠다. 이것 위에는 보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 비상계엄이 떨어지면요. 결국 이 국민들이 북한군 떡밥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까 싶어서 이렇게 무서워서 비상계엄을 한 것이 아닌가. 이건 그냥 상상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도 하시더군요. 저는 잘 모르는 내용인데 명태균이란 사람이 있다면서요. 녹취록이 있는데 거기에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 내용이 있다. 그것 때문에 보도 통제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저는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냥 이 북한군 이런 이야기가 자꾸 나오고 또 이 소스가 대한민국이 되었기 때문에 참 안타깝습니다. 한국이나 미국 분명히 어떤 목적, 물론 그 목적은 이해는 합니다. 자, 한국의 무기고는 아직도 이제 싱싱합니다. 그리고 탄약도 있죠. 이것을 빼내서 미국은 이제 그것을 우크라이나에 공급하고 싶어하고, 그리고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병사입니다. 우크라이나에는 병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골적으로 18세 이상부터 징집해라 이런 것을 거의 강압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이때 잘 훈련된 한국군이 만약 가게 된다면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미국과 나토는 할 겁니다. 한국군이 가게 되면 미국과 나토에겐 어떤 점이 유리하냐면 러시아와 직접 충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 제3차 대전 그리고 이것은 핵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나토군, 프랑스군이든 영국군이든 미군이든 실제 들어가서 러시아군과 빠방빵 한다. 이때는 3차 대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이 들어가게 되면은 일단 나토와 러시아 사이에 직접적인 충돌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신들은 이렇게 피해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목적 때문에 북한군 떡밥이 지금까지 계속 나온 것이 아닌가 이런 추정을 하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십니다. 자, 그리고 이번 이제 계엄 사태, 이것은 aptics 글로벌 사람들이 보는 시각에서 매우 이제 부정적입니다. 이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 물론 여러 가지 야당의 잘못한 점도 있고 또 여당의 잘못한 점도 있겠죠.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야당에서 방탄국회를 한다. 다 좋습니다. 그런데 외국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번 비상계엄은 군부 독재를 하려고 한다. 이런 이미지로 이제 비치는 거죠. 실제 미국의 주요 언론들, 메이저 언론들입니다. 그리고 인디펜던트 언론들, 미국의 주류 언론에 반대되는 세력들조차 윤석열 정권을 비판하는 거죠. 주로 서구의 좌파 언론들 그리고 반전 언론들입니다. 자, 이들 시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계엄을 해서 군부 독재를 하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인식을 하는 거죠. 이 aptics에 상당히 이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를 과연 윤 대통령이 제대로 봉합할 수 있을까? 지금 세계 주요 언론들은 계속 이제 윤 대통령을 비판하고 있는 거죠.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계엄군이 무려 297명이 중앙선관위를 덮쳤다고 합니다. 이 내용이 올라오자 많은 국민들, 특히 이제 4.15 선거에 매달리시던 분들은 자, 여기에서 이제 선거 관련된 자료를 찾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다시 여기서 이제 2020년, 2021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선관위는 선제적으로 서버 그리고 이제 기타 주요 장비를 폐기했습니다. 새로운 장비를 사서 자, 이 백업을 한다. 백업을 명분으로 새로운 장비를 산다. 이렇게 새로운 장비를 발주하고 백업하고 구 장비는 폐기 처분하고 그리고 중요한 이제 하드 디스크들 여기에는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완전히 쓰지 못하도록 디가우징이라고 합니까? 이런 것을 했습니다. 이런 것은 여러분들 뉴스 찾아보시면 다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선관위를 덮쳐가지고 4.15 관련된 증거를 찾는다. 이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무언가 빠뜨렸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4.15 선거 관련된 자료들 이것은 그때 이제 1년 안에 모조리 다 폐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원래 불법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 5년 동안 보관해야 됩니다. 하드디스크, 서버는 재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만 선거를 치르고 나서 데이터를 백업하고 그리고 그 데이터의 인테그리티 이것은 보존합니다. 관련된 자료 일체는 5년 동안 보관해야 됩니다. 그래서 큰 창고에 5년 동안 보관해두고 그리고 5년이 지나면은 선거 관련된 자료를 폐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4.15 이후 1년 안에 모조리 다 폐기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떤 증거를 발견했다 이런 기대는 사실 좀 하기 힘든 것이 아닌가. 그리고 잠깐 진입했다가 철수를 했다고 합니다. 무언가 들고 나왔다는데 이게 과연 무언가 들어있을까 좀 회의적이긴 합니다.
그리고 터커 카슨 이야기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모스크바에 있습니다. 라브로프 외무장관과 대담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갔습니다. 이 터커 카슨은 먼저 이제 라브로프 장관과 대담을 하기 전에 이런 영상을 올렸습니다. 핵전쟁 일촉즉발의 위기다. 지금 미국과 이 러시아는 실제로 싸우고 있다. 일단 미군이 아타크스 같은 미사일을 이용해서 러시아 본토를 타격하고 러시아 병사를 해쳤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역시 우크라이나에 있는 미군들 뭐 군무원이든 용병이든 가리지 않고 그냥 미사를 날려서 파괴를 하고 있죠. 실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지 러시아가 미국 영토를 때리지 않았다. 그것 차이밖에 없습니다. 이 미군들은 우크라이나에 들어가서 러시아 영토를 때린 거죠. 이것의 위험성, 이것을 이제 터커 카슨은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국의 계엄과 미국 상황이 이렇게 묘하게 맞물리는 거죠. 그런데 최근 수년 동안 미국에서 큰 사건이 터지면은 그것과 유사한 사건이 한국에서 먼저 실험적으로 일어납니다. 2016년도 탄핵도 그렇습니다. 그 이후 미국에서 역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발동되었습니다. 2번이나 시도되었습니다. 그리고 선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계엄. 자, 과연 미국에서 계엄이 있을 수 있는가? 그런데 미국의 많은 사람들은 실제로 계엄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권 이양을 거부할 가능성 단 한 가지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미국에 심각한 사태가 터지고 계엄령이 발동되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권이 이양되지 않는다. 즉 바이든 체제가 그대로 유지되는 겁니다. 이 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이제 트럼프 지지자들은 뭐 유튜버나 트위터 이런 데 많은 글을 올렸습니다. 실제로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거죠. 당장 미국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위험 중에 하나가 러시아와의 직접적인 충돌입니다. 만약 러시아에서 이제 어태컴스를 이용해서 실제로 이 동유럽에 있는 이제 나토 소속 국가들 혹은 미국 본토 여기에 유사한 보복을 가했다. 이 경우는 진짜 이제 전쟁이 터지게 되는 거죠. 이것은 계엄의 떡밥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 이유 때문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내로 목표물을 한정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거죠. 실제 어태컴스와 스톰 섀도우가 러시아 본토로 날아왔을 때 러시아는 영국이나 미국을 때릴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영국과 미국이 자신의 무기를 이용해서 그리고 자신의 위성장비 정찰기를 이용해서 장거리 미사일을 유도를 해서 러시아를 타격했기 때문에 러시아는 정당하게 미국과 영국에 반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푸틴은 현재까지는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 전쟁이 터지고 그때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계엄령을 발동하고 트럼프에게 정권을 이양하지 않는다. 이 시나리오. 지금 한국에서 이해할 수 없는 계엄 사태가 터졌습니다. 여기서 이제 잠깐 2016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2016년에 윤석열과 한동훈, 당시 이제 검사죠. 자, 증거를 조작하고 온갖 증거, 날조, 증인 조작 이런 것을 이용해서 일단 탄핵을 성공시켰습니다. 그리고 2017년으로 들어갔습니다. 2017년에 이제 트럼프는 취임을 하고 백악관으로 갔습니다. 이때부터 민주당과 연관된 인사들이 트럼프 관련된 증거를 조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짜 증인을 만들고 가짜 증언을 가져오고 그리고 가짜 문서를 만들고 증거물을 가져오고 뭐 트럼프가 러시아에서 무슨 이 샤워를 했다 골든 이런 거 이런 식의 가짜를 만들어내면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이제 탄핵안을 만들었죠. 1차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차는 다시 이제 통과가 되고 한동안 직무가 이제 정지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일 한국에서 무언가 터지면은 그 다음에 미국에서 터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엄 사태 결코 예사롭게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이제 바이든 정권은 우크라이나 전을 연장하기 위해서 이제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는 탈진 상태죠. 가장 중요한 것은 병사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병사들이 희생이 되었죠. 자, 이 블링컨은 공식적으로 노골적으로 18세 이상부터 징집을 해라. 18세부터 23세까지. 자, 프레시한 대포밥이 많이 있다. 자, 이들을 징집해서 훈련시켜서 전선에 보내야 된다. 미국과 나토는 무기도 다 대주고 돈도 주겠다.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해야 될 일이다. 병사를 채워줘야 된다. 병사가 가장 중요한데 자,
젊은 이제 18세부터 이제 징집을 해라. 노골적으로 블링컨이 기자들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 장면입니다. 충격적이죠. 이것이 미국 바이든 정권의 모습입니다. 제가 차마 미국의 모습이다 이런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나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토 사무총장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타협을 할까, 휴전 협의에 합의를 할까, 사실상 항복 협정이죠. 그런데 러시아와 타협을 하면은 우크라이나 지금 가지고 있는 영토는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생명을 지킬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나토는 불안한 겁니다. 이 젤렌스키가 평화회담을 할까? 그래서 불안해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 나토는 거의 3년 동안 평화회담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대화를 해서는 안 된다. 미국에서도 러시아와 대화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강력한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인들은 지쳐있고, 우크라이나의 설문조사에서 무려 65%가 평화협상을 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이제 트럼프는 우크라이나전에서 빠지겠다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죠. 그런데 나토와 바이든 정권은 초조합니다. 전쟁을 연장하기 위해서 계속 고집을 부리는 거죠. 무기를 주겠다. 그런데 저들도 무기고가 비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무기가 나오냐는 겁니다. 그런데 싱싱한 무기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무기고입니다. 탄약고도 그렇죠. 자, 그래서 이 한국과 연계되어 있어서 상당히 좀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하원위원장이죠. 이 존슨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바이든이 이야기한 240억 불 이것을 우크라이나에 보내주는 것,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대통령으로 뽑혔기 때문에 새로운 사령관이 오면은 그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원은 결정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공화당 역시 추가적으로 우크라이나 돈을 퍼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단신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미국은 민간 의료보험으로 이제 꾸려갑니다. 여기에서 가장 큰 회사라고 할 수 있는 것, 이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의 CEO가 암살되었습니다. 총에 맞고 이제 죽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건이죠. 이 미국에서 어떤 일개 회사의 CEO가 죽었다. 이게 왜 큰 이슈냐 이렇게 이제 한국에서는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미국 의료보험은 민간 회사들 크게 한 몇 개가 미국 사회를 거의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에 끼치는 영향력, 파워, 이것은 엄청납니다. 그리고 이들 의료보험 회사, 그리고 제약사, 그리고 미국의 FDA, NIH, 이들은 모두 그물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미국의 의료구조, 기본적으로 민간 시스템입니다. 여기서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 바로 그런 집단이죠.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피살되었습니다. 상당히 충격적인 사건이죠.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굉장히 이제 우려할 만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것은 오늘 올라온 기사입니다. 어떤 플루, 독감 같은 건데 이게 치명적이라는 겁니다. 이미 179명이 희생되었다. 지난번 코비드 같은 경우 노약자들 좀 이제 살 만큼 사신 분들에게 좀 취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건은 앞날이 이제 구말리 같은 그런 청소년들에게 치명적이라는 거죠. 179명 희생자 대부분이 청소년이라는 겁니다. 이 아프리카에서 지금 이런 병이 돌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이례적인 것으로 끝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프랑스 정부가 붕괴되었습니다. 마크롱은 대통령인데 어쨌든 임기는 2027년까지입니다. 그때까지 나가지 않겠다 이래 버티고 있습니다만, 구성한 정부가 붕괴되었습니다. 새롭게 이제 총선을 치르거나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되죠. 프랑스 마크롱 정권은 러우전에 올인했습니다만 결국 이렇게 붕괴되고 있습니다. 독일도 조만간에 이제 이런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시리아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월스트리트저널은 이제 알졸라니를 이렇게 화이트하시 표백한다고 해야 될까요? 자, 이 사람이 물론 과거에 아이시스나 알카에다랑 연계된 것, 이런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시리아 반군을 이끌고 이렇게 이제 시리아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사망했다 이런 뉴스가 얼마 전에 올라왔는데, 그런데 이것은 사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월스트리트저널은 알졸라니를 이렇게 표백을 하고 있습니다. 좀 이제 중도적인 인물로 이렇게 묘사를 하는 거죠. 그러나 이 자는 명백한 아이시스 알카에다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끔찍스러운 짓을 저질렀고 지금 현재도 알레포에서 끔찍스러운 짓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리아 반군 여기에 우크라이나 드론 이런 것이 좀 이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시리아 반군 배후에는 역시 미국, 우크라이나, 터키 이들이 있는 것, 뭐 이건 더 이상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이것을 숨기지 않고 터키 역시 뭐 지금은 노골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 아사드 협상하자. 협상을 압박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했다. 이런 변명까지 꺼내들고 있는 거죠. 자, 미국의 이제 블링컨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아사드 때문이다. 자, 지금 테러리스트가 알레포로 들어왔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아이시스 알카에다입니다. 그런데 아사드 책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협상을 하지 않았냐. 터키의 에르도안은 아사드에게 2차례 협상 요청을 했습니다. 메시지를 보냈죠. 그런데 아사드는 선제 조건으로 몇 개를 요구를 했습니다. 일단 북쪽에 터키군이 들어와 있는데 이제 물러나라.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 다음에 협상을 하자. 아사드는 에르도안과 협상을 하겠다. 그런데 지금 걸려있는 문제부터 해결하자. 이렇게 한 거죠. 터키가 부당하게 침공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블링컨 적반하장으로 이 아사드 때문이다. 아사드 네가 협상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테러리스트들이 알레포로 들어왔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국 누구와의 협상입니까? 터키와의 협상입니다. 그리고 에르도안. 지금 에르도안은 본격적으로 터키군을 보낼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북쪽의 어떤 지역에는 터키군이 들어왔다. 이런 루머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알레포 쪽으로는 보내지 않았습니다만. 그런데 알레포 배후에 이 알카에다 이 배후에 터키가 있다. 이것은 뭐 이미 다 공개되었고 터키는 부정은 했지만 그러나 엄청나게 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터키는 이번 사태를 막을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아사드가 이 에르도안의 협상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지금 에르도안은 아이시스 알카에다를 자기 손에서 이렇게 키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이것은 그의 손에서 시한폭탄처럼 폭발하게 될 겁니다. 터키는 기본적으로 세속적이고 현대적인 국가입니다. 여기에 테러리스트 이것은 존재해서는 안 되죠. 매칭이 안 됩니다. 그런데 지하디스트는 터키를 증오합니다. 이 터키의 세속적인 거 그리고 현대적인 거 이것은 이슬람 원리주의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터키 내에서 테러를 저지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터키 내에서 테러를 저지르면 에르도안이 야 맞지 않냐. 우리는 그들을 지원하는 게 아니다. 그들이 터키에서 못된 짓을 한다. 이런 식으로 자신과의 무관함을 증명하는 증거로 이용해 온 겁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에서 이 터키가 그들에게 무기도 되어주고 훈련도 시켜주고 이런 도움을 주고 있었다는 것. 전쟁 물자는 당연하겠죠. 그리고 물론 배후에 영국이나 미국도 있습니다. 터키의 이런 이중성을 세계 특히 중동 지역에서 목격을 했습니다. 결국 이것은 부메랑이 되어서 에르도안의 정치 생명을 날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뭐 터키 내 야당은 뭐 친서구주의자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에르도안이 물러나면 또 터키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터키가 뭐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가장 중요한 것은 시리아다. 여기서 시리아가 왜 중요한지 여기에 대한 글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이 카주토란 애가 이제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우리가 이 중동 지역 위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거기 제3세계 아니냐. 그냥 지들끼리 싸우고 죽고 죽이게 내버려도 우리가 왜 그딴 거 신경 써. 이렇게 이제 대부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접어두어야 합니다. 슬픈 치료너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좀 슬픈 글입니다. 왜 지금 제국주의적인 침략을 하고 있는 국가가 이겨서는 안 되냐. 이것은 단순히 국제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이 제국 뭐 이제 강한 나라들 미국과 뭐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입니다. 이런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 같은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방 국가들이 중동이나 이런 곳에서 승리를 하고 있다. 리비아 가서 파괴하고 카다피를 제거하고 와 서방이 최고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거기에 살고 있는 이제 서구 국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전쟁에 신경을 써야 하는가. 모스크바 사람들에게 돈바스 전투는 중요합니다. 그리고 알레포 전투는 러시아와 이란에게도 중요합니다. 여기서 만약에 시리아가 무너지게 되고 미국이 이곳을 장악하게 된다. 이때 러시아와 이란의 힘은 축소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미국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뭐 우리 같은 일반인들, 미국인들. 자, 미국이 어디에 가서 정복을 했습니다. 이라크를 파괴하고 이라크를 침략하고
정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우리는 일반적으로 중동 지역이 파괴되면은 야, 난민 문제가 심각한데 또 저놈들 또 오겠구나, 유럽으로 가겠구나,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더 1차적인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 미국의 정권에 있는 글로벌리스트 세력들, 지배 엘리트입니다. 이들과 일반적인 미국 국민들 사이의 힘의 균형, 이 밸런스가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지배 엘리트의 권력이 강화된다는 겁니다. 어떤 나라가 정복을 하면은 정복을 하는 나라는 크게 떠듭니다. 그래서 머리가 나쁜 사람들은 와, 우리나라 최고 하면서 이제 국뽕에 빠집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자유와 권리는 점점 더 이제 박탈되어 가는 거죠. 이 표면적으로는 반직관적입니다. 우리나라가 이겼는데 왜, 미국이 이겼는데 왜 미국 국민들이 이렇게 박탈당하는가? 엘리트는 공유하지 않습니다. 어떤 전리품이 있으면 그들만이 이제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영향력, 권력, 언론 장악 이런 것은 더욱더 강해집니다. 상대적으로 우리의 힘이 약화되는 거죠. 우리에게는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생계비만 유지가 됩니다. 그들은 공유하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권력이 엘리트 쪽으로 이제 집중된다는 겁니다. 자, 일반 시민사회로 돌아오겠습니다. 미국의 부동산 가격 천문학적으로 올랐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일반인들은 집을 사기가 힘듭니다. 한국도 똑같고 일본도 똑같습니다. 홍콩도 똑같습니다. 그냥 뭐 터지면은 집값부터 먼저 오릅니다. 사람들은 보다가 아이고 집 어떻게 사? 집을 못 사면은 뭐 결혼도 못 하고 아이도 못 낳겠네, 에이씨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바로 이것이 목표라는 거죠. 집값을 쫙 끌어올리고 그것을 이제 주거비 뭐 이 월세로 살던 집을 사서 몰기지를 갚든 거기에 사람들을 노예로 만든다는 거죠. 이 사람들을 진정으로 길들이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페미니즘 역시 똑같습니다. 이 여성의 권력을 강화한다.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들립니다. 그런데 진짜 목적은 남성의 권력을 약화시키는 겁니다. 이 남자들 국가 체제에 도전할 수 있는 어떤 이제 의지, 역량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약화시켜서 지배 엘리트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바로 이 페미니즘을 이용을 하는 거죠. 결국 어떤 나라가 이제 제국입니다. 지금 미국은 제국입니다. 미국이 외부에 나가서 정복을 하고 지배 엘리트의 권력과 부는 더욱더 강화가 됩니다. 그리고 집값도 오르고. 그런데 일반 국민들은 미국이 다른 나라를 정복했는데 우리 삶은 더욱더 팍팍해진다. 집값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저 집을 어떻게 사? 렌트비는 천정부지로 오르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자, 이 지배 엘리트의 권력 강화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승리할 때마다 이 지배 엘리트라는 이 괴물 짐승은 국내에서 더욱더 이제 힘이 커지고, 그리고 일반 남성들, 일반 국민들 사이에 남성들의 상대적인 권력을 약화를 시키는 겁니다. 국가는 본질적으로 거대한 하렘이고 모든 헌신적인 남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이들은 노예이거나 혹은 환관된다, 사실상 거세가 되는 거죠.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결국 미국이라는 제국 속에 살고 있는 국민과 그리고 미국을 지배하고 있는 정권, 이들과의 적대적인 이해관계가 발생한다는 거죠. 단순히 시리아에서 벌어지는 미국의 만행, 이것 때문에 이 미국 국민들이 뭐 양심 때문에 이런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당장 이 미국 내 삶에 있어서 미국의 지배 엘리트와 일반 국민들 사이의 권력의 밸런스, 여기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깨닫지 못한 자들은 자신의 나라를 응원하고 제국주의적인 전쟁에서 이기기를 응원하는 거죠. 그리고 사악한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이렇게 기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겼을 때, 승리가 성취되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자, 이 지배계급에게 일반 국민들은 필요한 존재도 아니게 되는 거죠. 그냥 거추장스러운 짐이 되는 겁니다. 뭐 이들이 지나치게 많이 이제 번식을 한다거나 이런 것도 막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성을 남성화하고 남성을 여성화하고 이런 짓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성 남성화, 남성 여성화, 이 모든 것은 여성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남성의 권력을 약화시킨다. 어쨌든 여성의 이제 권력이 강화된 여성 집단도 결국은 여러분들이 세계를 둘러보면은 지배 엘리트 계급에 철저히 충성합니다. 미국의 주류 언론에 나오는 여성 앵커들,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거의 예외 없이
지배계급의 노예처럼 그냥 시키는 대로 그대로 앵무새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들은 뭐 혜택받은 뭐 선택된 그런 그룹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일반적으로 뭐 페미니즘 혹은 남성화된 여성 그룹들, 이들은 정권에 철저히 충성합니다. 반대로 일반적인 남자들, 그러니까 남자다운 남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점점 더 밀려나고 약화가 되는 거죠. 슬픈 치르노가 이야기하는 것은, 자, 어떤 제국이 있으면 제국이 확장을 할 때 이 내부에 있는 국민들은 더욱더 노예화가 된다는 거죠. 이 제국이 확대가 되면서 제국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권력도 함께 늘어나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 제국이라는 건 전혀 독립된 실체, 뭐 권력이든 군부든 이런 게 있습니다. 이들은 독립된 실체로서 그 나라의 국민도 노예화하고 전 세계도 노예화한다는 거죠. 이것이 기본적으로 글로벌리즘의 본체입니다. 우리가 이 글로벌리즘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은 세계화, 교류하고 국제적으로 교류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비판하는 글로벌리즘, 글로벌리스트는 소수의 엘리트 계급이 전 세계를 하나의 동일체로 보고 그것을 통제하고 지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글로벌리즘의 본체죠. 이 글로벌리스트 제국주의가 이 전 세계로 확산을 하면서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세계 지배력을 강화하면서 내부에 있는 국민도 자국민도 노예화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글로벌리즘의 본체입니다. 그리고 뭐 페미니즘, LGBTQ 이런 것으로 자, 이 남자들의 권력을 무너뜨리는 거죠. 일반 국민들의 권력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자, 지금 출산율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것이 신자유주의 질서와 그리고 그 아젠다의 성공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도전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자, 어두운 구름이 글로벌리스트에게 밀려오는 거죠. 러시아는 깨기 훨씬 더 어려운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란은 레질리언트, 회복력이 있는 것으로 판명이 되었죠. 자, 이러자 글로벌리스트는 패닉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산업 역량이 서방이 동원할 수 있는 어떤 것보다 많죠. 그리고 이 주요 전력 투사 수단이 미국 해군이 녹슬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심각한 문제 글로벌리스트는 봉착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뭐 거의 면책권을 가진 자처럼 아무 곳이나 들어가서 폭탄을 던지고 사람을 해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나라도 파괴하고 정권도 무너뜨리고 자원을 약탈하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갑자기 이제 브레이크가 걸린 거죠. 자, 그리고 뭐 남성의 여성화, 여성의 남성화 이런 것들 벌어지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들을 추적하면은 결국 뭐 시리아, 더 멀리 추적하면은 유고슬라비아 내전까지 추적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나토, 미국과 나토가 본격적으로 침략 전쟁을 시작한 시기, 바로 그것이 세르비아 폭격 그리고 코소보 점령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시리아가 있습니다. 이 아사드는 뭐 그들 아젠다에 따르면은 박살이 났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란과 러시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사드 정권을 지켜낸 거죠. 여기서 이제 심각한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자, 2014년 러시아와 이란에 대한 증오심으로 지금 미국과 서구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마이단 폭동도 일으키고 크림 반도도 먹으려고 했습니다만 푸틴이 반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이죠. 자, 이들은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이제 약탈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있고 그리고 러시아의 핵 군사력 이것을 축소시켜서 이때 지구를 영원히 지배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미국과 서유럽의 이제 지배 엘리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승리하게 되면은 자, 다른 나라 제3세계도 노예로 이렇게 추락하게 되지만 미국 국민, 영국 국민, 프랑스 국민들 역시 노예로 추락하게 됩니다. 함께 다 같이 노예로 추락한다는 거죠. 결국 제국의 승리가 제국 안에 살고 있는 우리의 패배로 이어질 거라는 거죠. 그리고 제국의 패배는 우리의 승리를 위한 기회가 될 것이다. 이 시리아, 다시 시리아로 돌아오겠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뭐 저는 이제 러시아는 걱정 안 한다. 뭐 그거는 지들이 알아서 할 겁니다. 그런데 시리아에 대한 걱정을 누차 반복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약한 고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약화가 되어 있습니다. 외부의 도움이 없이는 시리아는 지켜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외부의 도움, 러시아나 이란의 도움에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왠지 모르지만 조금 이렇게 딜레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 뭐 저는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만 이 중국은 신이 없는 배금주의다. 그리고 한국은 신도 팔아먹는 배금주의다. 뭐 이런 이야기를 가끔 드립니다만 이 중국은 애초 이런 문제에 있어서
있어서 믿을 만한 집단은 아닙니다. 뭐 그들에게는 다른 국가, 다른 나라 국민들이 공유하고 있는 뭐 휴머니티나 이런 것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사람들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은 뭐 중국에서 어떤 사고가 터지고 뭐 아이가 차에 치이고 이런 경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뭐 소가 닭을 보듯이 이렇게 무심하게 지나갑니다.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착한 사람도 있고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런 사람이 시간이 지나야지 한두 명씩 나타납니다. 그냥 아이는 길에 쓰러진 채로 이렇게 있고 이런 영상들 여러분들 셀 수 없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아, 중국은 신이 없는 배금주의 나라다 이런 생각을 했죠. 시리아 중국 시진핑 그리고 외교부 군부는 시리아 안보를 지키겠다 이런 약속을 수차례 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도움의 손길도 지금 보내주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뭐 이란과 그리고 러시아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이라크 이들만이 지금 시리아를 도울 수 있는 상황이죠. 매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후원을 해주시면 보다 좋은 방송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작은 미디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